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끝방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중요한 안보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중국에서 정말 놀라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중국의 최대 정치 이벤트 중 하나죠. 양회. 양회에서 시진핑 주석에 대한 이 일당 독재, 1인 독재 체제 강화에 대한 여러 가지 메시지가 있었는데 그 양회가 끝나자마자 시진핑 주석을 비롯한 중국 최고의 층들이 집결해서 집무실이 있고 또 관저가 있고 한 그 중난하의 정문을 향해서 차량이 돌진을 했습니다. 운전자는 경호원들에게 사지가 들려서 끌려나갔는데요. 중국인들이 드디어 뭔가를 깨우치는 그런 상황인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리고 유럽에서도 정말 놀라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유럽에서 또 그리고 우크라이나도 또 놀라운 전과를 올렸습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장거리 지대공 미사일을 이용해 러시아군의 귀중한 전략자산 A-50U 조기 경보 통제기를 2대나 격추시킨 상황에서 이번에는 해당 조기 경보기 수리 시설까지 드론으로 파괴했다는 소식입니다. 엄청난 폭발이 식별됐는데 정비창 내부에서 수리를 받고 있던 조기 경보기가 파괴됐다는 소식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현지 시각 3월 9일 심야에 대량의 자폭 드론을 동원해 아조프의 연안의 타가노크 공군기지를 공격했으며 해당 공격을 통해 정비창에 입고되었던 A-50U 조기 경보 통제기 최소 한 대를 파괴한 것으로 보인다고 복수의 오신트 소식통들이 현지 시각 3월 10일 리포트했습니다. 사건은 우크라이나 현지 시각으로 3월 9일 로스토프주의 타갈로크 일대에 공습 경보가 울리면서 시작되었습니다. 타갈로크 공군기지는 마린카 전선에서 직선 거리로 약 145km 떨어진 아조프의 연안의 공군기지인데요. 이곳은 러시아 항공우주군 제18 근위 공수사단이 주둔하고 있는 곳입니다. 폭발 현장을 목격한 주민들은 해당 기지에서 최소 3차례 이상의 큰 폭발이 있었다고 전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3월 10일 해당 기지를 촬영한 사진에서는 대형 정비창 지붕 위에 3개의 큰 구멍이 뚫린 것이 포착되었습니다. 해당 정비창은 일류신 76 계열 기체들을 수리하는 곳으로 드론 공격이 있기 전 2대의 A-50U 기체가 수리 작업을 받고 있었던 것으로 식별돼 우크라이나군의 드론 공격은 이들 조기 경보 통제기를 노렸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우크라이나군의 드론 공격이 있었을 당시 기지에는 S-300 또는 S-400으로 추정되는 방공포대가 최소 1개 전개되어 있었는데요. 이들 방공포대는 우크라이나 드론들을 단 한 대도 요격하지 못했습니다. 오신트 소식통들은 러시아 측이 피해 여부를 공개하지 않아 정비창 내에 있던 조기 경보 통제기의 파손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지붕 관통 흔적으로 미뤄보아 정비창 내부에 광범위한 피해가 발생했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A-50U 조기 경보 통제기가 최소 한두 대는 손상됐을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은 이번 전쟁 기간 중 2대의 A-50U를 손실해 현재 가동되는 기체는 단 6대에 불과한 실정이었는데요. 이번 드론 공격으로 창고 내부의 기체들도 파괴됐다면 이제 러시아군은 당분간 조기 경보 통제기 운용이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러시아가 8대 가동을 하고 있었던 A-50U 조기 경보기 2대가 격추되었죠. 그럼 6대로 저기 극동 지역에서부터 이 유럽 지역까지 우랄산맥 동서쪽 다 해서 방공을 이렇게 돌아야 되는데 지금 전선에 투입될 기체가 태부족이 되는 겁니다. 뭐 6대인데 띄우면 되지? 아니죠. 왜냐? 수리도 해야 되고 또 휴식도 해야 되고 비행기가 24시간을 계속 돌 수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대로 뛰어야 되는데 그게 극동에서부터 중앙아시아까지 다 교대로 뛰어야 되는데 전선에 지금 부족한 거죠. 이 A-50U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이 전황을 뒤집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했죠. 이 A-50U가 멀리서 탐지를 하고 그동안 전선에 안 나타나다가 이제 전선에 나타나서 멀리서 탐지하고 이 A-50U와 데이터 링크가 되어 있는 이 미그-31 같은 장거리 요격기가 장거리 미사일을 쏴서 우크라이나군의 수-27이나 미그-29를 격추하고 그래서 이제 제공권을 뺏어가는데 큰 역할을 했다. 이게 A-50U인데 그러면 당연히 우크라이나군은
A56가 눈에 까시죠. 그걸 이제 2대를 격추했고 또 하나 수리창에 들어가 있는 놈을 또 제거했다 이겁니다. 이야, 그래서 타갈로크 공군기지 피게쿠에 이렇게 폭발이 일어나는 동영상 캡처본인데요.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자, 그래서 위치가 어디냐? 여기가 도네츠크 남쪽에 마리우폴이 저기 있죠. 그래서 아조프의 동북쪽 끝에 있는 여기가 타갈로크 공군기지예요. 도네츠크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쪽 끝인데 여기는 애초에 러시아 땅입니다. 그래서 지금 마린카 쪽에서 열심히 싸우고 있는데 그 마린카에서 145km 떨어져 있어요. 여기에 있는 공군기지에 수리 정비창이 있는데 바로 여기입니다. 활주로 북쪽에 이렇게 큰 건물이 있습니다. 지붕 큰 건물이 있는데 이게 이제 3월 8일 날 위성 사진 찍은 거예요. 지붕 멀쩡하죠? 멀쩡합니다. 그런데 3월 8일 이 피격 후에 3월 10일 찍은 위성 사진을 보면 여기 지붕에 구멍이 숭숭 뚫려 있습니다. 1개, 2개, 3개 큰 구멍이 나 있죠. 그래서 현지 주민들이 3차례의 큰 폭발이 있었다라고 한 게 바로 이것이 아닐까. 그래서 들어가서 터졌겠죠? 당연히 만약에 들어가서 2차 폭발을 수리하고 있는 비행기에 그대로 맞아서 했다면 완전히 그냥 정말 박살이 났을 것이고 그게 아니라 하더라도 굉장히 큰 데미지를 입었겠죠. 이 정도 폭발이 있었다면 이 건물 내부에 비행기가 정비하기 위해서 입고해 있는 상황이라면 거의 이 비행기는 몇 달 동안의 수리를 해도 복구가 안 될 정도의 큰 데미지를 입었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 A56 조기 경보기가 있었는지 어떻게 하냐? 바로 이겁니다. 2월 29일 날 정비창으로 입고하는 이 A56의 사진이 찍혔어요. 여기 정비하러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최소 이것만 있다면 한 대, 아니면 그 전에 또 기 들어간 A56 조기 경보기가 있었다면 2대 정도는 파괴됐을 것이다 라는 예상을 아주 쉽게 할 수 있죠. 그런데 러시아군은 여기에 방공이 지대공 미사일들이 전혀 없었나? 아니에요. 여기 아래에 활주로가 있습니다. 이 활주로 서쪽 끝단 아래 이렇게 활주로 있죠. 활주로 끝단 아래에 이 S-300 또는 S-400으로 보이는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이 있는데 이걸 유유히 뚫고 들어가서 깨버린 겁니다. 하나도 탐지를 못한 거다. 근데 이제 이 드론은 굉장히 조잡하게 생긴 프로펠러 드론이에요. 한 2m에서 3m. 그래서 북한의 이 드론들이 초소형 드론들이 올 때 3m 이하짜리 들어왔죠. 그래서 지금 이 정도 수준의 세대의 이 레이더들은 하나의 픽셀을 그물코라고 한다면 한 3m 곱하기 3m. 이거보다 작은 거는 보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지방공 레이더라는 걸 만들고 이렇게 한 건데 아마 이것도 2m, 3m 정도, 2, 3m 정도 미만의 크기이기 때문에 탐지를 못한 게 아닐까라고 생각되고, 자, 이런 거 봐서도 우리 공군기지에도 이제 이런 드론을 탐지할 수 있는 그런 소형 레이더가 반드시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이렇게 해서 그러면 러시아는 이제 5대, 많아야 4대, 5대밖에 안 남은 A56 이제 전선에 당분간 나타나기 아주 힘들게 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뭔가 좀 역전의 계기를 마련하게 됐기를 기대합니다. 두 번째, 정말 놀라운 소식이 유럽에서 또 터져 나왔습니다. 폭로입니다. 우크라이나에 파병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에마누엘 마크롱 대통령의 폭탄 발언의 여파가 아직 가시지 않은 가운데 마크롱 대통령이 또 폭탄 발언을 꺼냈습니다. 폴란드에서는 이미 나토 병력이 우크라이나에 파병되어 있다는 충격적인 폭로도 나왔습니다.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는 이미 우크라이나에 병력을 파견해놓고 있으며 현재 나토군이 우크라이나에 주둔하며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라도스와프 시코르스키 폴란드 외무장관이 현지 시각 3월 10일 밝혔습니다. 시코르스키 장관은 이날 폴란드 의회에서 열린 나토 가입 25주년 기념 행사에서 나토 병력은 이미 우크라이나에 주둔하고 있다. 이러한 위험을 감수한 이들 국가의 대표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 라고 말했습니다. 나토 회원국 소속의 병력이 우크라이나에 들어가 전투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폭로는 이달 초 폴란드 대통령과
슬로바키아 총리에 의해 나온 바 있는데요. 시코르스키 장관은 어느 나라가 파병했는지 여부는 밝히지 않았지만 현재 영국과 프랑스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나토 국가들은 파병은 절대 있을 수 없다라는 기존의 공식 입장을 깨고 하나둘씩 우크라이나 파병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세바스티앙 르코르니 프랑스 국방장관이 전투병 배치는 현재 논의되고 있지 않지만 훈련 또는 지뢰 제거 작전과 같은 임무에 병력을 보낼 수 있다라고 밝혔고, 빌 블레어 캐나다 국방장관 역시 제한된 수의 비전투 병력을 파견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가장 먼저 파병론을 언급했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역시 현지 시각 9일 의회에서 각 정당 대표들과 가진 회동에서 전투병 파병과 참전 의사를 밝혔습니다. 해당 회동에 참석했던 프랑스 공산당 파비앙 루셀 대표는 마크롱 대통령은 러시아군이 키우나 오데사로 진격할 경우 프랑스군이 개입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폭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러시아의 전략적 패배를 가하려는 마크롱의 정책은 점점 더 확고해지고 있으며 프랑스의 직접적인 전쟁 개입 수준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다라며 우크라이나 전쟁은 유럽 대륙 전체의 전쟁으로 번질 수 있다라고 경고했습니다. 현재 프랑스는 유럽에서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론을 주도하며 파병에 가장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데요. 마크롱 대통령의 이 같은 움직임이 실제 파병과 러시아와의 직접 충돌로 이어질지 예의주시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프랑스군이 또 영국군이 파병에 있을 것 같다. 그리고 파병해 있다라는 폴란드 외무장관의 폭로예요. 자, 폭로했는데 그러면 어느 군대냐? 바로 프랑스나 영국 아니겠냐? 스톰 섀도우나 스칼프 이지 같은 이 공대지 순항미사일 여러 가지 서비스 해줘야 되니까 그래서 들어가 있을 것이다 라고 판단할 수 있는데, 아무튼 이렇게 병력 파견돼 있다 라고 이야기했고, 프랑스 국방장관, 캐나다 국방장관, 비전투 병력이라면 언제든지 파병할 준비가 돼 있다 라고 또 이야기했어요. 지뢰 제거 작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또 이제 지원 업무가 있죠. 그런 곳에는 파병할 준비되어 있다. 캐나다까지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마크롱 대통령은 러시아가 오데사를 러시아가 점령해버리면 이 몰도바하고 또 연결돼 버리죠. 트란스니스트리아와 또 연결돼서 몰도바가 위험해지죠. 그래서 오데사를 점령하기 위해서 진격한다거나 키우를 점령하기 위해서 진격한다면 지상군 파병하겠다라고 이야기했다라고 공산당 대표가 프랑스 공산당이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점점 이런 식으로 무르익어가고 있는 나토군 우크라이나 파병인데요. 부디 이 나토가 자기네들의 방파제라고 할 수 있는 우크라이나가 방파제 무너지면 그 어촌 마을 박살나는 거죠. 그러니까 방파제 무너지기 전에 자기네들 인부 보내서 자기네들 장비 보내서 방파제 복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크라이나에 들어가야죠. 안보는 무임승차하면 안 되죠. 물론 여러 가지 장비 지원, 예산 지원을 하고 있지만 그것보다 같이 피를 흘려야 안보가 유지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토 큰 결심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중국에서 드디어 중국 인민들이 깨어나기 시작한 걸까요? 보겠습니다. 중국 경제 위기가 심화되며 시진핑을 비롯한 국가 지도부에 대한 주민들의 반감이 점차 커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주말 시진핑 집무실이 있는 중난하이에 한 주민이 차량을 몰고 정문 돌파를 시도하는 초유의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중국 당국은 필사적으로 이 소식이 퍼져나가는 것을 막고 있지만 이미 늦은 것 같습니다. 지난 3월 9일 야간에 중국 국가지도부의 관저 및 집무실이 있는 베이징 중난하이에서 차량을 이용한 정문 돌파 시도가 있었으며 해당 시도는 경호원들에 의해 제지됐다고 복수의 오신트 소식통들이 3월 10일 리포트했습니다. 사건은 3월 9일 야간 베이징 한복판에 있는 중난하이의 정문인 신화문에서 발생했는데요. 검은색 세단 승용차를 탄 남성이 바리케이트를 뚫고 신화문 방향으로 돌파를 시도했습니다. 해당 차량은 정문 앞에 설치된 차단 장치에 충돌한 뒤 멈췄고 경호원들은 곧바로 차량 창문을 깨고 운전자를 체포했는데요.
인근을 지나던 차량들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이들은 체포된 운전자를 에워싸고 사지를 든 채로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시나무는 중난하이로 들어가는 정문 출입구이기는 하지만 진입 직후 거대한 호수가 설치되어 있고 미로처럼 복잡한 길을 돌아가야만 시진핑 관저로 들어갈 수 있는데요. 차량을 몰고 돌진한 운전자는 이러한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당국은 이번 사건 발생 사실을 철저하게 숨기면서 신속하게 사건 흔적을 지우고 검열을 강화하고 있는데요. 이제 중국인들의 민심도 폭발 직전까지 온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바로 이 문입니다. 신화문이라고 하는 문인데 이 문을 뚫고 들어가면 여기에 시진핑의 관저를 비롯한 이 상무위원들의 관저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뭐 우리가 위성사진으로 보는 것을 중국 국민들이 몰랐을까요? 저는 알았을 것으로 보는데 이 문 뚫고 들어가면 뭐가 나오냐? 호수가 나옵니다. 이런 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신화문에서 시진핑 관저가 있는 이 섬까지 거리는 직선 거리로 한 250m. 그러니까 차량으로는 절대 갈 수가 없죠. 그래서 왜 중남하이, 중남해, 바다 해자를 써서 해라고 하냐? 이 호수 때문이죠. 그래서 테러범들이 절대 자력으로 헤엄쳐서 뭐 와서 테러할 수 없는 이런 위치. 그리고 이제 여기 다 이제 이 국무위원들, 상무위원들의 이 관저 그리고 집무실들이 다 여기 있어요. 그리고 이제 시진핑 집무실은 이렇게 빙 돌아가서 이런 식으로 다리를 건너야만이 이 집무실에 들어갈 수 있고 여기 집무실과 관저가 다 있습니다. 정말 뭐 천혜의 요새죠. 이렇게 아주 방어가 되는 과정에서는 천혜의 요새지만 또 뭔가 외부에서 큰 공격이 들어올 때는 여기를 또 탈출하려면 또 상대적으로 굉장히 좀 어려운 뭐 이런 곳은 아닌가. 물론 뭐 지하 시설로 해서 다 탈출로를 만들어 놨겠죠. 아무튼 여기를 향해서 시민이 차량을 몰고 들어왔는데 양회를 통해서 중국이 시진핑 일당 독재, 1인 독재 체제를 강화하는 여러 가지 메시지를 내놨지 않습니까? 그 양회가 끝나자마자 바로 이렇게 차량이 들이받아 버렸고 그리고 이 사람을 끄집어 내 가는데 사지를 들고 이동해 갑니다. 아마 이 사람 뭐 생명이 붙어 있을까 조금 걱정스럽긴 한데요. 자, 동영상 좀 보시면서요. 자, 차량이 부딪혀서 저기 뭐 바리케이트가 당연히 있겠죠. 그리고는 섰습니다. 그리고는 지금 이 경호원들이 사지를 들고 어디론가 끌고 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중국 국민들이 양회에서 나온 메시지가 마음에 안 든다. 이게 도대체 뭐냐? 라는 메시지를 이제 보냈고 중국 당국은 이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지금 뉴스 잘 안 나오지 않습니까?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전혀 퍼져 나가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은 없죠. 특히나 우리 이 국방TV도 아마 중국에 있는 사람들도 우회의 경로를 통해서 유튜브를 볼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지금 메인 뉴스로 일부러 한 거예요. 우리 편집부에서 이거 하면 노딱일 가능성이 높은데 뭐 그래도 그냥 한번 해보자. 일단 중국 국민들이 좀 봐야 된다. 그래서 같이 깨어나야 된다. 라는 차원에서 지금 굉장히 빼앗긴 데라도 보면 오는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뭔가 큰 변화가 오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